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인공지능 아니에요. 9월 6일 2시 8분입니다. 미스터 마켓 3분기 마무리 전략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얘기가 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형과 현재형을 꼭 잘 구분하시라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방송을 하는 타이밍에 이게 시세판인데 이윤지 앵커가 시장 얘기할 때 이 종목은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아침 마켓 10, 그죠? 예, 마켓 10이고요. 보시면 분명히 뭔가의 변화가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아침에 이 시세판에 뭐 배터리 쪽, 장비 쪽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쪽,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쪽이 개별주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이쪽은 부각은 안 시킵니다. 대신 이거 화면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이게 지금 클라우드과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인공지능 저기 GPT 얘기할 때 마음이하고 코난, 솔트록스, 그다음에 오픈엣지는 증거금 100%짜리니까 좀 신경 쓰라는 코멘트는 들어갔어요. 쟤들이 매수 추천의 의도가 있는 게 맞고 내 나름대로 이제 야간 방송에 오거나 나한테 뭐 회원가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가벼운 주식도 같이 주는 쪽이거든요. 이쪽이 기가 막히게 움직이죠. 이따가 딥노이드 얘기할 때 되면 저것도 얘기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쪽이 좀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약주인데 제약주도 보면 원래 이걸 이쪽으로 내리면 되고 이종복 제약주만 지금 날라댕깁니다. 근데 제약주는 김봉만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탑이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지는 않는데 나서는 애들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김봉만 전문가가 언제 나서는 거 봤어요? 이종복은 컨셉이 나서는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번에 명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제약주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 올릭스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종복 종목이잖아요. 이 주식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그 야간 강연 방송 여기 이 화면도 수익률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요 파일이라고 써 있는 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도 됩니다. 대신 비용 들어갑니다.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 매수 추천이 되어 있는지 직접 음성으로 들으려면 들으라고 이 파일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올라간 거 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을 보지 말고 추천 시점과 내용에 주목하시되 자, 요 제약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앞타바이오, 유바이오 로직스 요거만 여러분들한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들 한번 올라간 거 기본 수익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가 오픈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녹십자를 오픈한 것도 올라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만 안 올라간대 하고서 이걸 질르면 안 돼요. 동진세미컴 꼴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걸 두세 개, 최소 두세 개 정도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 팅크웨어, 인포뱅크, MK전자도 보면 지난번에 인포뱅크가 날아갈 때 팅크웨어 슬쩍 오픈하고 갔죠. 밀리면 무조건 매수라는 게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지금 팅크웨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결론이 뭐지? 그 지금도 마찬가지. 결론은 팅크웨어는 결국 눌리니까 급등한다는 거고 인포뱅크는 올라갔다 눌리니까 현재 시점은 뭐가 유리하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올릭스 뭐 지금 뭐 대박 나고 뭐 그렇단 얘기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3분기 마무리에 첫 번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방송 중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전략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아까 제가 컨셉을 얘기를 했으니까 컨셉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가겠어요. 여러분, 어텐션 실시간으로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일주일에 2번 나와갖고 1시간 동안 사실 이건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고요. 나는 방송 출연이 3개가 되고 코너까지 얘기하면 4코너고 일주일은 5날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방송 출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요일만 빼고. 그래서 야간 방송을 화요일도 해주세요라고 지금 이토마토 PD가 얘기하는데 뭐 댓글하고 좋아요 그거 갖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경고하려고 하는 건데 자 방송 컨셉이 정해져 있고 이 방송은 되게 공격적으로 해주는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미스터 진단은 종목 진단이고 시세가 멈춘 방송이라 내가 정말 잘 출연하는 거고요. 시세가 멈춘 상태에서는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회원들한테 추천해놓고 종목을 골라갖고 와갖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주식을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그 컨셉마다 컨셉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거품 보는 게 처음에 내가 미스터 이거 마켓하고 마켓10 출연할 때 이토마토 사이트는 좋은 사이트인데 저평가됐다고 내가 이토마토 전문가가 아니고 30만 명 내가 모아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20만 명 넘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13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3만 명에서 20만 명이 됐다는 얘기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되는 건 한순간에 되는 거거든요. 그 복리의 원칙으로 따지면. 나 30만 명 가면 그만할 거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도 방송을 보통 수준의 전문가들처럼 보통 수준의 결과론으로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이 진짜 참여를 열심히 하고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댓글 열심히 다루면 어차피 여기저기에서 볼 거 아닙니까? 야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해도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네?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내가 방송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해놓고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잘 갈 때는 좋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안 가고 이종복이가 좋게 얘기한 주식 잘 간다고 자랑할 때는 이상한 글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네요. 여러분, 지지난주 이 시간이에요. 내가 주식 매수하자마자 100점 100승 할 수 있는 천하의 비기 공개할 거요라고 얘기했던 적 있었죠? 근데 이토마토 PD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가 농담을 할 때하고 진담을 할 때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라는 프로를 흉내낸 겁니다. 그 왜 연애주가 있고 신병 고치는 게 있고 뭐 애기 태어나게 하는 주술이 있고 막 그런 주술책 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눈썹 옆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눈썹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이제 이종복이고 그 변호사 지금 시청 고문 변호사로 취직돼 있는 거기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시장님 딸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주술책 갖고 있는 그 친구하고 2년이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주식시장은 2차전지 반도체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항력. 그거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주도주 의미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걸 내가 패러디해갖고 내가 100점 100승 주술 여러분들한테 비기 얘기한다고 했던 거 내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진담이 될 수 있어요. 우선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 100점 100승 하는 거 알려줄게요. 경건한 마음으로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종복의 VOD 5개에서 10개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심이론 변곡점상 100일 변곡점과 20에서 30 변곡점, 그 다음에 9에서 13 변곡점이 끝나는 그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하는 그 시점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해외 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호가 구조의 물량이 매도가 많은 주식을 매수를 하면 백전백승하는 주술의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는 겁니다. 대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이종복의 허락을 맡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면 100종목 사면 100종목 다 먹어요. 그게 백전백승하는 주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건한 마음에 VOD 10개를 확인하고 이종복의 허락을 받으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실시간으로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 아시죠? 오늘 지수 조정받고 여러분들 지금 찌글찌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그리고 이거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코를 만지면 관상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거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알다시피 제가 그 니코틴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질 때 이 손가락에,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것 때문에 코를 만지는 거지 내가 거짓말을 시켜서 코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눈동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얘기하는지 아닌지는 눈동자와 5가지 말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앞뒤가 안 맞으면 거짓말, 앞뒤가 맞으면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패스. 오늘 지수 실시간 분석 들어가면서 3분기 전략을 마무리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반도체는 불가항력인데 지금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저 핵심 주도주가 경쟁자로 나타나면서,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반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수가 강하게 가거나 지수가 급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해외 시장이 주춤거리고 나스닥도 주춤거리다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세게 가면 반도체 2차 전지가 비리비리하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세게 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비리비리한 것도 불가항력. 이 연애는 불가항력, JTBC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그 드라마만 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거고, 그 불가항력이라는 게 항상 오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삑살이 나면서 이렇게 제약주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제약주가 왜 지금 움직임이 좋은지 아시죠? 요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바뀌었죠. 관상에서도 파도의 흐름은 읽었으나 큰 바람의 흐름을 못 읽었다라고 송강호 그 배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바뀌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병원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뇨병, 비만, 그죠? 예, 그런 관련주 쪽에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죠. 듣고 보니 설득력 있죠? 설득력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 그죠? 어떻게 해서 살 빼고 여기 지금 한번 했고, 이 피부 미용하러 또 피부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성형, 그 다음에 미용, 그죠? 그 다음에 당뇨, 심혈관, 그죠? 그런 쪽의 주식이 움직임이 좋은 것도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분기 주도도 정해져 있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한미반도체 주성이 하나마이크론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실전기법 얘기하면서 지금 지수 밴드 실시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시 20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2시 20분 현재 항생시장이에요 여러분. 항생시장이 60일선 이평선 밀집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닥스입니다. 독일 시장인데 요새 경기 침체로 공격받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 침체로 공격받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는
이평선이 역배열 초입 국면에서 살짝 하향으로 틀어버렸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세게 갈 수 없는 거고, 나스닥 시장은 반대입니다. 나스닥 시장은 죽어 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이 바닥에 최고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인공지능 로봇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장형이거든요. 지금은 성장주의 흐름이 좋은 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오겠습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지수 실시간 전략 줬을 때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마 지워져 갖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쵸?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실시간의 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찾아놓은 게.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또 이종복이가 또 실시간 방송 경력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분명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이건 8월 23일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장기하면서 40여일이 공통되어 있고, 중기적으로는 조정 중에 있지만 뭐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 하면서 손 들었을 때 이토마토 PD가 손 들지 말라고 했던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지수 전략을 보시면 333, 337, 340이라는 숫자가 있고, 저 시점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종복이가 저 시점에서 나는 반등을 반등을 노리는 쪽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는 장면,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타이밍에 반등의 노림수다라고 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 미스터 진단에서 다음 주 전략을 줄 때 지수 밴드를 8월 25일이에요. 바로 이틀 뒤에 금요일 날 국내장은 340에서 343 보고 나스닥은 15,500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결과가 지금 나온 거고, 지금 실시간은 13변곡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건 이제 빼겠습니다. 보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밀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좌우단간 60일선에서 부딪히고, 그 부딪힌 자리가 340자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41자리 정도 되는 거고, 13일 동안 올라갔으니까 13일 가까이 올라가고 조정권으로 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 CPI 타이밍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종복에게 물어보고 생방송 한번 클릭하면 그 화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마법도 부립니다. 하나, 둘, 셋. 타이밍은 약간 빠르고 늦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도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나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종복의 이름 쓰면 바로 나오죠. 자, 여러분, 다음 주가 중기 변곡점이고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평선 지지를 잡으면 334자리가 20일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차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332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이 여기서 333에서 332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아니면은 미용 관련주든 반도체 일부든 배터리 일부의 장비주든 종목들이 순환매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니까. 이것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여긴 쌍봉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올 만치 올라온 반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밀려 내려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통 수준들 내가 하는 얘기 알려줄게요. 종합이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갖고 이쪽으로 와버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보다시피 종합은 61선에 부딪혔죠. 그 다음에 고점을 못 넘어갔죠. 여기가 쌍봉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연히 밀리는 거고 금 하나 이렇게 쭉 거놓고 그래서 325까지 밀렸다가 간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돌아서 340을 돌파한다라는 얘기인지는 안 하죠. 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으면 여기는 쌍봉이었죠. 부딪혔죠. 외국인들 매도하죠. 경기 침체 얘기 나오죠. 달러 채권 불안하죠. 밀리는 거예요. 이게 앵무새.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른 점인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하십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종복 VOD를 2022년 5월 달에 내가 마켓10 출발했거든요. 2022년 9월 2일부터 미스터 진단을 했거든요. 첨서부터 10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결론, 지금 시점은 333에서 332까지 밀리는 게 당연한 거고 밀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340을 넘어가기보다는 335 쪽으로 밀리는 걸 얘기한 게 맞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뒤에 얘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죽을지 여기서 이쪽으로 돌지는 야간 강연 방송 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9월 CPI 타이밍 때 시장에 엄청나게 나쁜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상방이다까지는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실시간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도 짧게 얘기할까요? 이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열심히 하시고 열광을 했을 때 이토마토 PD가 마지막에 코스닥 지수도 한번 해주신다고 했어요라고 얘기하면 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실시간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주도주는 어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중심이론 온라인 강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4분기 시장 전망을 했던 대본을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때 추천했던 주식들 결과물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보다 보면 그때 추천한 10종목이 8월 28일에서 8월 30일 요 당시에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건데 수익률은 그냥 최근 장에 주식을 잘 잡으면 어느 정도구나 정도로 확인하는 용어로 활용하세요.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보다 보면 수익률이 어때요, 여러분? 높죠? 그러니까 이쪽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요번 온라인 강좌의 결과치고요. 자, 실시간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뉴로메카라는 주식부터 출발할게요, 여러분. 뉴로메카 보시면 9월 4일 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41,000원대 왔을 때가 매수고라고 하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이게 실시간이라는 말이라는 얘기 있죠, 여러분? 지금 뉴로메카가 41,000원을 찍고 4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아까 보통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뉴로메카가 거래량이 실렸고 전고점을 박스권 고점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이거 나는 3만 원에 6월 7월 달에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보통 이종복은 3만 5천 원에 추천한 건 얘기 안 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말을 하면서 방송을 풀어가죠. 거래가 늘면 5만 원 넘어갑니다. 대신 이 얘기 듣고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거래가 늘면 넘어갑니다라고 했으니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맞나 틀리나.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예쁘게 준다. 그럼 한번 소액 정도 한번 보는 거죠. 저 사람 실력 검증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벌써 내 기준에는 10% 가까이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 기준에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뉴로메카 실시간이고요. 지금은 실시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소 테크놀로지가 8월 16일 날 중심이론 패턴 매매 온라인 강좌 슬쩍 홍보하면서
실시간으로 7가지 패턴 매매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7가지 패턴 매매 얘기하면서 이 목표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하락 N자로 빠졌고 하는 장면이고요. 오로소 테크놀로지 25,000원대까지는 아마도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 내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당시는 지수가 조종에 있었죠. 그러니까 장담은 못했던 거고 아마도라는 말은 슬쩍 얘기했어요. 대신 확정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얘기했잖아요. 아마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부끄럽습니다. 나도 부끄러울 때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종복 이름으로 기술적 분석 실시간으로 들어간 겁니다는 자신 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죠, 여러분?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25,000원대를 줬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형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9월 1일 날 25,000원을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종복이가. 여러분, 만약에 25,000원대로 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17,000원대로 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됐어도 얘기합니다. 이걸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밀렸으나 비중 작으면 추가 매수다. 그리고 무조건 25,000원까지는 계속 얘기해줘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 대표적인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솔브레인 홀딩스잖아요. 솔브레인 홀딩스. 내가 이거 삼성 지분 관련주로 추천했는데 밀렸는데 나는 지금도 좋게 본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솔브레인 홀딩스지 않습니까? 4만 원까지 왔습니다. 자, 패스. 이거 시간 아까우니까 자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예요. 잠깐 과거로 시간여행 좀 갔다 올까요? 아유, 땀나는데 물도 없고 아우 팔 떨려. 자, 텔레칩스입니다. 8월 2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7월 말에서 8월 달에는 이거 추세 패턴의 중요성 해갖고 오버슈팅 단기 매도, 언더슈팅 단기 매수, 돌파하면 N자형이고 이탈하면 이거 한참 방송 많이 했죠.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해도 내 성격상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내가 찾습니다. 이런 거 찾으면서 슬쩍 숨고르기 하고 내가 방송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를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실제로 보여줬던 종목이 텔레칩스고 이렇게 금을 그고 이쪽으로 왔을 때 매수가 맞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점 매수를 하면 안정적인 게 뭘까요라고 할 때 여기서 비교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다 기억했었는데 아마도 가온칩스이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월 2일 미스터 마켓 40분 31초를 보면 나오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텔레칩스가 안정적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시간 오래 못 드립니다라고 할 때 이토마토 PD가 텔레칩스를 맞춰가지고 바로 얘기가 나갔던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보면 8월 2일 날 텔레칩스는 18,000원대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그 텔레칩스가 27,300원 어제 신고가고요. 8월 2일이면 얼마 가격이었었냐면 하나만 더 19,900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언더슈팅을 잡아오는 거니까 18,000원이나 19,000원에 매수했다 가정하면 이 수익도 장난 아닐 거고요. 텔레칩스가 올라가니까 가온칩스도 결국은 다 같이 따라가고 이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보는 고점에 N자형 목표치에 찾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실시간. 대신 얘가 다시 이쪽으로 45,000원에서 42,000원대로 밀리면 요게 눌림목 매수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밀릴 때 관심을 가지실 때는 분할로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이쪽으로 밀린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올라가려고 할 때는 한 방에 매수하는 거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백전백승
주술 걸리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바로 하나 더 들어갈까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보면 45만원, 43만원, 42만원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45만원부터 42만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45만 9천원까지 올라갔으니 3분할 매수를 했으면 절대 안 깨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포스코 퓨처라는 주식은 올라가고 싶은데 종합이 아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35 수준 언저리까지는 밀릴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주식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335에서 332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놓으면 포스코 퓨처가 40만 원을 깰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지금도 43만 원, 42만 원대 분할 매수가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물가가 적절하게 나오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니뽕내뽕 우리뽕 해갖고 이중바닥으로 거래가 실리면 땡큐 베리머치 익스큐스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늘면 늘수록 55만원 60만원대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거래량이 적으면 50에서 55만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봐서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에이 언제는 60만원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55만원이라고 하네. 여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텔레칩스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종목들 대부분이 어떤 패턴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이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핵심 6인방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 쪽인데 7월 24일도 보시면 핵심 주도주 2분기 마무리를 할 때 나는 반도체 핵심 6인방도 천하의 3분기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에요. 9월달까지.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차전지 배터리의 비중이 많아서 2차전지 배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좀 체감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입장에서는 2차전지 배터리는 초대박이 터졌고 반도체 쪽은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정도만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저 시점 기준에는. 근데 6종목이 천하의 3분기에 현재가보다도 저때 미스터 마켓에서는 50%가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제가 거품 물었거든요, 내가. 근데 2종목만 올라갔고 4종목이 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도체를 강조했던 거고 하나 마이크론이 날아갔을 때 그래서 좋아했던 거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겠어요. 반도체 핵심 6인방도 천하의 3분기에는 지금보다 무조건 올라가 있을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마이크론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토마토 전체 사람들 연말까지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거 한번 얘기했었고 이게 6월 9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1000명이 넘었으니까 여기 나오죠. 주성 엔지니어링서부터 하나 마이크론 요게 2호 테크닉스가 아니고 자막이 2호 테크닉스라고 얘기하면 2호 테크닉스라고 뜨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6월 9일 날 기준에 하나 마이크론, 2호 테크닉스, 하나 머트리얼, 주성 엔지니어링 등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최소 30에서 50%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30에서 50%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7월 24일 날도 그걸 또 얘기했으니 나는 2차 전지가 가야 내가 좋겠습니까? 반도체가 가야 내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초대박 났었습니까? 그리고 RS 오토도 마찬가지 이제 공장 자동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9월 달까지 보고 차분히 가면 이토마토 사람들 전체가 행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2만 원대까지 오니까 종목 질문하니까 성장성은 있으나 실적 운운하면서 이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보통 수준의 전문가한테 이런 RS5를 물어보면 이건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TFE. 아무리 주문 실수를 했어도 하는 실시간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TFE. 여러분, 초성으로 이야기했던 TFE입니다. 9,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는지 아시죠, 여러분?
실시간으로 얘기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스터 마켓에서. 근데 구독자 30만 명이 안 넘는 게 말이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주식 갖고 와갖고 실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그냥 결과론 가지고 더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런 잡담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로운 건지 약간 잘난 척이 껴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시간으로 이렇고 저렇고를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천하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종합이 약간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밀어내는 게 종합을 조정 주는 확률이 높겠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밀어야 지수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밀려서 삼성전자가 밀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밀려서 지수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추세 패턴이 양호한 시점에 저항에서 지수가 밀릴 때는 삼성전자 필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밀려야 지수가 밀리기가 수월하겠죠. 추세는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지수가 밀리는 건 당연하니까 지금처럼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이 움직임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권으로 밀리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시가총액이 좀 되는 주식들을 올려야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점권이나 추세 패턴이 양호한 개별주들은 거기서도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밀려도 잘 가는 게 개별주고 지수가 올라가도 잘 가는 게 개별주라 이종복 어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잡은 개별주 하나 열우량주 안 부럽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 개별주를 선택을 할 때 RS 오토메이션과 같은 개별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체로 날아간 아니면 양자로 날아간 여러분 양자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내가 농담을 좀 안 하겠습니다만 조선 왕조나 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봐도 적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그 정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삼촌이나 이쪽이 받아들였습니까? 그죠? 예. 정통성 있는 주식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개별주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별주를 해서 개별주를 하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기 오늘 지금 실시간이고 3분기 마무리니까 초성으로 몇 개만 얘기할게요. 클라우드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고 3,000원짜리 주식이 있고 초성이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으로 아는 주식이 있어요. 그쪽 종목들이 정통성이 있는 개별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성이 이응인 3,5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헬스케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널리고 널렸어요.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금산님이 보령이라는 주식을 좋다라고 방송에서 추천하는 걸 제가 해피리면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8월 25일 날 눌렸다가 이거 초대박 났지 않습니까? 금산님도 제약주 잘하는 건 잘하십니다. 그죠? 예. 이런 정도의 개별주. 그죠? 이런 정도의 개별주. 개별주도 달라요, 여러분. 개별주도. 그리고 정통성 있는 제약주는 내가 누가 뭐래도 김봉만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로노이부터 이런 것들 이종국이가 4월 달에 추천해서 초대박 난 건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통성이 있는 주식들이 너무 잘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쪽까지는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진짜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과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이건 결과론입니다, 여러분. AI과에 있는 여기 엑셈이라는 주식, 이거 어떤 분 전화했던 거 연초 기억나십니까? 이거 한번 내가 찾아줘 볼까요? 이거 신고가 갔어요. 이건 지금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엑셈을 보시면 컨트롤 F, 요거 자꾸 걸리네요, 여러분. 요런 게 이제 실시간의 묘미라고 하는 거죠. 엑셈 못 찾았잖아요. 엑셈 못 찾았네요. 분명히 어디 찾으면 있을 텐데 제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시간 그냥 가까요, 여러분.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알죠? 찾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찾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내가 이종복입니다. 내가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엑셈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되게 좋게 박수 친 거. 보세요. 좋은 주식이라고 0.1초 사이에 박수 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0.1초 만에 박수 칩니다라고 하죠. 진짜 고생 많았고 더 사셨어야죠라고 들어가 있죠. 보이십니까? 이쪽 클라우드과 저는 없는 말 안 합니다. 가끔 저도 당황해갖고 못 찾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소를 찾아서 댓글에 써주시면 손가락 하트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나한테 하라고 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론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TFE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딥노이드 갈게요. AI 의료, 이 딥노이드가 6월 16일 날 이토마토 사람들 전체 보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내 말이 맞으면 50명 이상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고, 1000명이 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얘기하네, 매수가를 얘기하네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딥노이드라는 주식이. 저 주식이 지금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 11,000원이었고요. 그 뒤에 11,000원을 찍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11,000원을 찍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의 동화기업도 이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3거래일 사이에 100%가 올라갔는데, 이 엔테밀의 동화기업이라는 주식이 3, 4월 달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날라댕길 때 지나가면서 슬쩍 한번 얘기했고, 3, 4월 달에 동화기업도 긍정으로 얘기했는데 채권 때문에 밀렸던 주식이었거든요. 이 주식도 누가 물어봐가지고 다시 진단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6월 30날 롯데머트리얼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SKC와 SKI가 같은 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추세 패턴 상으로는 SKC가 맞습니다.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월 30일 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지금 실시간 방송 중에 솔트룩스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신고가로 올라갈 때 저점에서 3만 2, 3천 원대에서 5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간 주식을 오늘 먹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수리 타법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가고 교통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때 보면 공통적인 섹터가 반도체 섹터이거나 2차 전지 섹터이거나 인공지능 섹터이거나 로봇 섹터이거나 AI 기반 의료기기였다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장담이나 확언을 안 한다는 거죠. 섹터가 반드시 그 섹터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왜 중요했던 거냐면 2023년 주도주 전망에서
2023년은 오직 그쪽만 추천하겠다라고 하고, 이건 그냥 대본이 보여져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냥 보여줄게요.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이종복이가 야간 강연 방송을 하면 항상 2023년 주도주 전망할 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튬 관련주, 펫배터리 관련주에 내가 얘기하는, 좋게 얘기하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세비캠이라는 주식하고 성일하이텍이라는 주식이에요. 하나기술은 날라갔고요. 2023년에는 이쪽만 추천하겠다고 단언을 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종복은 이쪽만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 제약주도 신약하고 임상 관련주만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 쪽을 보면 산업용 로봇이고, 인공지능은 챗 GPT, 마음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율주행은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MC넥스를 긍정으로 얘기했는데 안 간 거고요. 요새 다른 카메라 관련주들은 다 신고가 갔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지분 투자 관련주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방송을 했고, 에너지는 LS, LS 일렉, CS 윈드만, 이게 여기 보다 보면 6월 26일로 돼 있겠지만 저게 1월 달부터 보여줘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쪽만 얘기한 거고, 걔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걔들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비메모리 돼 있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를 처음에 추천할 때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추천했던 거예요, 여러분. 날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12월, 1월, 2월 달은 빠졌어요. 왜냐면 저 때는 원익이 쪽에 꽂혔었거든요, 내가. 전쟁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그죠? 그 종목들이 이렇게 날아간 거고, 상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강조하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오테크닉스도 100% 이상 다 올라갔죠. 근데 주성이만 100%가 안 나갔어요. 요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요. 로봇은 레인보우는 400%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니까 이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종목이 널렸고, 이제 4분기가 되면 다음 달,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제약주든 다른 개별주든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 코스닥 지수 보세요, 여러분.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땀 흘리는 거 이런 거 콘텐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십니까? 보세요. 코스닥도 이 추세대로 올라가는 그 거기에 정확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빨간 선으로 올라가는 여기에 부딪혔죠. 그러니까 밀리는 거고요. 이 새파란 선을 깬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은 1420 초반에서 1308, 90 정도로 왔을 때가 다시 저점의 지지력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가면서 1500을 넘을 때가 2차 전지가 여러분들한테 큰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밀려서 이쪽으로 오면 아까 얘기했던 보통 수준의 어떤 사람들은 쌍봉인데 주식을 팔았어야죠. 이렇게 밀리면. 그래, 여기서는 파는 주식을 다시 사라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기가 막히게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올라갈 만치 올라가고 밀리고 있고, 이 밀리는 기간의 최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려보면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열하루에서 열흘에서 열하루 올라가고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열하루 빠지고 바닥 나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게 가려면 여기가 5구, 여기서부터 보면 6이니까 짧으면 4일에서 길면 5일 뒤쯤이 코스닥에 매력이 생긴다라고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4에서 5일 정도 코스닥이 좀 눌리면 시가총액이 높은 쪽에 저점 매수를 하시면 안 깨질 거라는 얘기 한 거고,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가 여길 이건 말이 씨가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애들은 코스닥 지수가 1380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불상사가 말이 씨가 돼서 만약에 움직일 때는 단기간에 올라간 개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손실이 아마 좀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은 종목 장세이고 종목이 많고 지수가 단기 조정권에서 지수 관련주 쪽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 다음 주 CPI를 기점으로 변곡점이라는 말까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야 이종복이가 지금처럼 초인적인 방송을 해줄 수 있지, 저런 식으로 댓글 수준하고 좋아요가 저러면 나도 지나간 것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밀렸죠? 보세요, 올라갔죠? 그래서 어째라는 건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V자입니다. 하트가 아니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샷 안 잡았죠? 요럴 때 풀샷을 잡았어야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얘기도 안 하고 이것도 타이밍 안 맞으면 방송 안 나올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입니다.